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우시지요? 예, 오늘은 당나라 중당시대 때의 시인인 유장경의 선시 강중대월 강 속에서 달을 마주하다는 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유장경은 시불로 일컬어지는 왕유의 영향을 받아서 유독 오언절구를 잘 썼다 해서 오언장성이라고도 불리지요. 그는 산수자연을 담담하게 묘사했다는 점에서 도연명이나 왕유 혹은 맹호연에 필적한다고도 하는데, 특히 혹자는 성당 뒤의 뛰어난 작가로는 전기와 유장경만한 이가 없다 하거니 또 두보에 버금간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그는 시를 쓰고 서명할 때, 수결이라고 하는데, 사인할 때 자기가 세상에 알려졌다는 그 자부심에서 유장경의 유씨의 성을 빼고 장경만 썼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나 알지? 나 장경이야, 이런 느낌이에요. 그 정도로 그는 문장도 뛰어났거니와 또 나름대로 그 독고다이 같은 그 강직한 성격에 그 프라이드도 강했고 좀 오만했다고도 합니다. 본래 하남성 출신으로 벼슬 전에는 낙양에서 산 적이 있었는데요. 특히 날씨가 좋을 때는 밭을 갈고 비가 오면 책을 읽는다고 하는 청경 우독의 삶을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젊은 날에 그런 식으로 살아서 그것이 그의 삶의 척도가 되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성격이 강직해서인지 이후 벼슬살이와는 별로 잘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매번 상관과 마찰을 빚더니만 급기야는 권력싸움에 말려들어서 45세 이후 2번의 유배를 당하면서 시리에 빠져서 숨어 사는 은둔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때쯤 지은 시로 눈을 만나 부용산에서 자다 는 의미의 봉설 숲부용산이라는 시가 유명하죠. 이 시의 마지막 구를 모티브로 해서 조선의 고호로 알려진 채북이 풍설 야귀인을 그린 것이 또한 유명합니다. 오늘 읽으실 시도 말년에 지은 것 같은데요. 진정한 공부는 다 이렇게 후가시가 빠지고 기댈 데가 없을 때 하는 것 같아요. 혹자는 이 시를 선시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그의 스타일이 그런 것인지 봉설숙 부용산이 그랬듯이 이 시도 도인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썼습니다. 이외에 그에 관한 자세한 이력은 저희 동영상 봉설숙 부용산을 참고하시고 나머지 이야기는 시 읽으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제목은 강중대월, 강 속에서 달을 마주하다 입니다. 강중, 강 속에서, 그러니까 배를 타고 있는 상황임을 짐작하셔야겠습니다. 대월, 달을 마주하다, 볼 간자라든가 볼 견자가 아니라 마주할 대자를 썼다는 것을 유념해 주세요. 강중대월, 강 속에서 달을 마주하다. 단순한 풍경시가 아니겠죠. 먼저 강중대월 시 내용 읽어보시겠습니다. 텅 빈 섬에 저녁 안개 거치니 가을 강 속에서 달을 마주하네. 모래벌에 있는 사람은 뚜렷이 보나니 물에 비친 달 속을 홀로 건너는 사람을. 그럼 첫 번째 기구부터 보시겠어요? 공주 석연염, 텅 빈 모래섬에 저녁 안개 거치니. 공자는요, 없을 무자와 구별되죠. 공은 완전히 없는 게 아니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개념의 공입니다. 그래서 섬은 섬인데 텅 빈 섬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이 안에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식의 개념이에요. 공주, 텅 빈 물의 섬에 석연, 저녁 안개, 렴, 이 렴자는 모을렴과 칠복자의 합자입니다. 그래서 모으는 것을 계속 푸시하는 거예요. 더 해서 모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녁 연기를 모았다 하는 것은 저녁 연기를 모아서 안개가 자욱하다는 것이 아니라 저녁에 깔려있는 그 안개를 다 거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저녁이 굉장히 맑은 저녁이 되겠죠. 이렇게 fik구에서는 공간적인 배경으로 텅 빈 모래섬과 시간적인 배경으로 저녁을 알려주고 있죠. 텅 빈 모래섬에 저녁 안개가 싹 거쳤다. 이것은 위장경의 그 인식이 그만큼 맑고 깨끗해졌다 때문에 상황을 또렷하게 지금 볼 수 있다. 이런 것을 암암리에 표현하는 배경입니다. 두 번째 승구입니다. 대월 추강리, 가을강 속에서 달을 마주하다. 대월, 선시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이 달인데 달이 의미하는 바는 깜깜한 밤을 밝혀주는 의미가 있고 또 불가적으로 보면 목매한 중생들에게 한 가닥 깨달음의 빛을 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어입니다. 그래서 대월하면 달을 마주하고 있는 게 단순히 그냥 구경 삼아 달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달이 의미하는 바, 그 깨달음을 상징하는 그 달을 상대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것이죠. 맞닿아 있는 거예요. 추강, 가을강입니다. 여름 하면은 햇빛이 내리쬐는 바다를 말하듯이 가을강 하면은 맑고 잔잔하고 서늘한 해를 건너는 것과 또 다른 강을 건너는 것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추강의 리, 속, 리자죠. 이 속, 리자는 왼쪽이 옷, 의자고 오른쪽이 마을, 리자입니다. 마을이 처음 만들어질 때에는 항상 어떤 큰 공간에서 서로 소통할 수 있고 그리고 외부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가운데를 마을로 정하죠. 그래서 이 마을 리자의 의미 속에는 속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 이 옷 의자가 있죠. 속옷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리는 속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추강리 하면은 가을강 속에서 위치를 말하고 있죠. 가을강 속에서 달을 마주하다. 강 속에서 달을 마주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죠. 배를 타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주인공은 가을에 배를 타고서 달을 마주하고 있다. 그 달은 어떤 달이냐? 달무리라든가 안개라든가 그런 것이 모두 거친 아주 맑고 깨끗한 밤하늘에 떠 있는 달이 아니라 강 속에 비친 달빛입니다. 강 속의 달빛을 마주하는 거예요. 왜 이런 표현이 나오냐면요. 달이라는 것은 깨달음을 상징한다고 했죠. 깨달음을 목적으로 하는 수행자가 자기가 깨달았다고 하는 표현을 하려면 달과 나란히 서 있거나 달 속에 들어가 있거나 달과 이 수행자가 둘이 아닌 하나가 되는 상태를 말하는 건데 달이라는 것은 저 높은 하늘에 떠 있는 것이죠. 사람이 그 달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달과 함께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오직 한 가지. 강에 비친 달빛에 배를 타고 있는 이 사람의 그림자가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서 강 속에 비친 이 주인공의 그림자가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강 속에 비친 달빛과 마주보고 있는 겁니다. 그 표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맑고 깨끗하고 서늘한 그 가을강 속에서 이 주인공과 이 달빛이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의 주인공이 깨달았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러면 이 시의 주인공이 유장경 자기인가? 자신의 깨달음을 표현한 것인가?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 구절은 비록 전구이고 결구로 나누어져 있지만 한 연으로 읽으셔야 돼요. 영역 사상인 월중 고도수 모래가의 사람이 달빛이 비친 물속을 홀로 건너가는 사람을 또렷이 보내. 먼저 전구 보시면 영역 사상인 모래가의 사람이 또렷이 보내. 영역, 또렷하게 보인다라는 표현을 할 때 영역하다고 하죠. 예, 또렷하게 보여. 무엇이죠? 예, 사상인, 사상, 모래가의 사람이 뭐를 또렷이 본다입니다. 반전이에요. 앞에는 깨달은 자가 강 속에서 달과 마주 앉아 있는 모습을 그렸잖아요. 그래 놓고는 갑자기 모래가에 있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네. 강 속에 있는 사람 따로 있고 모래가에 서 있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래가에 있는 사람이 무엇을 또렷하게 본다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월중 고도수, 월중 달빛 속에 고도수, 홀로. 보통 이 고자가 나오면 무조건 외롭다는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나 선시는요, 외롭다는 감정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도를 닦을 때마다 한 단계 한 단계 앞으로 나갈 때마다 희열감을 느끼기 때문에 외롭다든가 뭐 쓸쓸하다든가 이런 식의 감정보다는 도에 점점 가까이 가는 그 기쁨을 느끼는 희열이 있을 뿐입니다. 때문에 이 고자는요, 혼자예요. 이 길은 너도 가고 나도 가고 하는 길이 아니죠.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니고 아무나 갈 수 있는 길도 아니에요. 홀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고자는 홀로입니다. 도수, 물을 건너다. 어떤 물을? 달빛이 비친 물속을 건너다. 다시 영역히 보다. 누가? 사상인이에요. 모래가에 있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보느냐? 홀로 건너는 사람을 혹은 홀로 건너는 모습을 본다입니다. 유장경은 강 속에서 배를 타고 있는 상황이 아니죠. 모래섬 가에 서 있는 것이에요. 안개가 걷혀진 그 모래섬에서 지금 어떤 수행자 혹은 도인의 수행 과정을 또렷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안개가 걷혔기 때문에 또렷하게 지금 보이는 것이죠. 만약에 안개가 걷히지 않았으면 건너가는 깨달음의 길을 가고 있는 그 수행자의 행위를 볼 수 없죠. 요게 유장경의 시 스타일입니다. 유장경은요, 쑥부용산, 눈을 만나서 부용산에서 머물다 라고 하는 시에서도 이 구조가 똑같습니다. 앞에는 해가 지니 지푸른 산이 멀어 보이고 천안 일옥빈, 날씨 차니 눈 덮인 초가집이 쓸쓸하구나. 이게 배경 깔아주고요. 뒤에 전구서부터 나오는 말이 시문 문견패, 살인문에 개 짖는 소리 들리더니 풍설야귀인, 눈보라 맞으며 밤에 사람이 돌아왔다 예요. 자기가 돌아온 게 아니에요. 유장경은요, 유배 가는 중에 부용산에서 하루 머무는데 어떤 사람이 기거래하면서 돌아오더라. 이거를 제3자적인 입장에서 쓴 시예요. 자기가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귀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이 집 안에 있고 어떤 사람이 돌아온 거예요. 그 유장경의 도에 대한 입장이랄까? 유배를 2번이나 당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벼슬을 벗어던지지 못하고 목주자사와 수주자사를 해요. 도연명처럼 벼슬을 버리고 돌아온 사람을 자기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제3자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시를 썼는데 또 오늘 감상하시는 시도 똑같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물가에 있는 사람이 달빛을 받으며 물속에 비친 달빛 속을 홀로 건너가는 것을 영역 또렷이 보내. 자신이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또렷이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시는 유장경 선생이 아마도 어떤 그 도인이나 그 깨달은 자의 수행 과정을 지금 역력하게 또렷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봉설숙 부용산 거기서는 걔가 짓는 걸 보니 누가 귀거래를 하는구만. 요 상태에서 지금 요 시에서는 홀로 달빛 속을 건너가는 그런 도인 혹은 수행자의 그 수행법 혹은 정진하는 모습을 지금 또렷이 보고 있는. 그러니까 한 단계 올라간 자신의 그 공부 과정을 시로 읊었다고 짐작해 봅니다. 그럼 지금 시 해석한 것을 바탕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공주 석연염 텅 빈 모래섬에 저녁 안개 거치니 대월 추강리 가을강 속에서 달을 마주하네. 영역 사상인 모래가의 사람이 또렷하게 보나니 월중 고도수 달빛이 비친 물속을 홀로 건너가네. 이상으로 유장경의 강중대월 강 속에서 달과 마주하다 시 감상해 보셨습니다. 또 좋은 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